네. 아닙니다. 말씀하시는 것도 있지만 그 중에서 교육에 좀 더 신경을 쓰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국장님 코멘트 하시겠습니다. 오늘 방금 눌렀습니다. 네, 말씀 주신 판매사업자의 PC방문리라든지 셀리툴 사업자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의견들에 대해서는 이 회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그 의견을 반영해서 최종적으로는 고시개정을 할 때 그 현실적인 대안으로 마련될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생각은 저희가 이런 관리적, 기술적 안전조치에 관한 부분들이 새롭게 막 생성하는 다양한 업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이제 시작점이거든요. 그래서 조사국에 조사를 해보니까 개인정보를 보호도 하고 활용돼야 된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는데, 다만 이것이 업종별로 어떻게 보호되고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업종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우리가 고시를 갖고 있어서 그걸 기준으로 조사를 하게 됐을 때 생겼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저희도 원하는 게 아니고 또 업계에서도 원하는 게 아니니 이 문제를 공정주의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자. 저희는 업계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또 업계에서는 그런 과정에서 업계도 개인적으로 보호하지 않고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업계의 같은 분들은 한 번도 만나는 적은 없어요. 그리고 이해하기에는 일치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고시를 업종별로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예를 들면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 적용되는 별도 고시 같은 챕터, 그래서 어디서나 챕터가 만들어진 형태로 정리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물리적인지 아니면 기술적인 소프트웨어적인지 등등을 조금 더 논의를 해서 아마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이거 나쁜 방법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이 대표님 이어서 계속해서 네, 시계방향 네이버 쇼핑 뉴스입니다. 네. 그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처벌이나 규제 위주의 그런 방법이 아니라 기업이랑 위원회랑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좀 공동 규제 방식에 대해서 저희 네이버도 대단히 환영하고 있고요. 이 프로세스가 잘 잡히고 제도가 잘 잡히도록 저희도 강력히 지원 드릴 건 지원 드리고 돈 받고 싶은 건 돈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저희가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 저희가 사실 지난달에 일본의 스마트 스토어를 오픈했는데요. 그 오픈을 하면서 개인정보 관련해서 법규를 찾아가면서 좀 많은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위원회에서 CBPR 인증 같은 우리 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할 수 있는 여러 제도에 대해서도 좀 잘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너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는 좋은 시간 해주시면 이번에 어쨌든 저희도 개인정보보호 개정을 하면서 다양한 국가 간의 개인정보 이동에 관한 장치들을 이제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 외에도 CBPR이든 다양한 국제적인 조약도 이제 오늘 통한 이 비전에 있어서 저희는 굉장히 긍정적인 열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보호해야 될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늘 해결해야 될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나영호 대표님께서. 네, 롯데 나영호입니다. 그나마 앞쪽 순서로 발표하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잘 안 들려요. 앞쪽 순서로 발표하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많은 내용들이 중복될 것 같아서 네, 감사합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교원 마음이 있어요. 네네. 복잡한 세상인데 한쪽으로 저희 같은 플랫폼들은 고객 정보를 어떻게 하면 최소화해서 보유해서 고객 정보를 지킬까의 고민도 있고 한쪽에서는 활용하고 또 제공하는 이런 마이데이터 같은 사업들이 동시에 상반되는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런 방식의 공동 규제 이런 방법들은 저희도 아주 환영하고 제가 보기에는 한 번 만들고 끝날 것들이 아니라 이 과정이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앞으로 잘 함께 만들었으면 바람이 있고요. 앞서 나왔지만 이런 플랫폼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플랫폼이 아니라 생태계인 거거든요. 플랫폼을 둘러싼. 그러다 보니 그 주변에는 셀링 툴 업체도 있고 퓨처 사업자들도 있고 저희 혼자만 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그리고 이제 영세한 셀러분들도 계시고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주십사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최근 들어서 이제 다양한 이 디지털화가 되면서 규제들이 많아지면서 저희 같은 플랫폼 사업자 또는 개인 사업자들의 그 시스템 투자 같은 부담이 생기는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는 그 자본 세탁 방지법으로 인한 투자들이 다 필요했고 또 최근 들어서는 마이데이터 등으로 인한 저희 사업하고는 저희의 그 사업하고는 직접적으로 상관없는 규제를 대응하기 위한 것들이 많아지는데 그것들을 다 따로따로 가고 동시에 진행하면 아마도 플랫폼 사업자나 개인 사업자들 모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시면서 좀 베이스를 좀 잘 조정해 주시면 좋겠다. 이게 제 두 번째 건의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생태계 전반을 조금 더 넓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어쨌든 이게 첫 출발이니까 이걸 스트레스 챕터들을 조금 보완해가면서 그러나 어쨌든 부담은 좀 줄이는 방향으로 가급적이면 국가의 직접적인 계획을 성공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이데이터 사업 얘기를 하셨으니까 나 대표님께서 어쨌든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투자를 하시잖아요. 네. 사업을 했다기보다는 오히려 그것들의 유통을 위한 시스템들을 다 준비를 했죠. 저희 플랫폼들. 뭐 저희도 또 개인정보법에 신용정보 외에 또 일반 다른 분야의 마이데이터 사업을 할 수 있는 전승원을 이제 넣어서 지금 국회에 정부안을 보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뭐 표준화 작업부터 시작해서 실무적인 작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런 예정된 어떻게 보면 투자, 이게 저는 투자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들 비용이라고 계산하시면 모르시겠습니다만 그러한 과정에 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다양한 기술적 조치들, 안전 조치를 당연히 넣어야 되는 기본 디폴트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희는 늘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관한 요청을 계속 저희가 이런 공동주의 형식으로
드리려고 하는 게 뭐 사실은 저희의 속마음이고 그런 과정에서 국민에게 훨씬 더 투명성 있게 본인의 개인정보가 활용되는 모습을 투명하게 보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논의하면서 발전시켜다가 그냥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제 이원 대표인데 예,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앞에서 다 대부분 얘기하셨거든요. 저는 좋은 말만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일단 개인정보 중요성이나 보호에 대한 필요성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말씀 주신 것처럼 어느 기업이든 그분이 어차피 고객의 신뢰를 얻고 가야 되는 그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 중요성은 다 같이 인식을 같이 한다고 보고요. 더욱더 이번에 저희들이 여러 과정 중에서도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더 주의를 기울이고 세심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공동규제 이니셔티브 쪽은 과거의 어떤 일반 통용적인 어떤 규제 위반들의 그런 게 아니고 정부와 사업자 간에 같이 공동으로 어떤 규제의 틀을 만든다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환영하고요. 혁신적인 새로운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이 말씀 주셨지만 실제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보다 더 현장에 가깝게 보다 더 현실을 반영한 부분. 그래서 보면 생태계도 말씀 주셨지만 비즈니스가 처음부터 끝단까지 가게 되면 주문 최대 수익을 주문해서 배달해서 모든 이 주문 결제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전부 다의 관계에서 보면 거기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이 여러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거기에 이제 판매자를 대표적인 예를 주셨지만 거기에 플레이어들이 참여할 때마다 그런 개인정보 부분들이 어떻게 각오하는지 이동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좀 살펴서 어떤 부분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준을 좀 정하고 가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맞물리는 위원장님도 말씀 주셨지만 물리적 맞물리를 하냐 관리적 맞물리를 하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물리적 맞물리를 엄격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합리사업자들이 그 부분을 따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 부분도 조금은 있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현실성 있게 실제 관리적인 맞물리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도 좀 더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택배사에 대한 문제든 또 셀링트 업체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플레이어들 간의 이동에 대한 특히 나중에 지금 마이데이터 이 부분은 약간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게 마이데이터가 늘어나게 되면 어떤 소비자나 구매자의 선택에 따라서 정보가 바로 이동이 되게 되면 그거 부분을 어떻게 컨트롤해서 같이 개인정보 보호에 접목시킬까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영역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런 말만 해주시면 숙제를 잘 해주시면 말씀 잘 들었다는 뜻입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혹시 추가적으로 코멘트 이 대표님 할 수가 있어요, 국장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좋으신 지적 감사드리고 계속 저희도 연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강동화 대표님께서 좀 실무상 마무리에 어려운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앞에서 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회에서 학교 의견을 이렇게 학교와 이렇게 논의를 하시면 학교에서는 현실을 반영한 그런 의견을 많이 낼 텐데 그런 의견들을 좀 열린 마음으로 수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편으로 이제 여기 와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업계를 만날 때 저희도 보면 공동 규제라고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이게 파출소 맞습니다. 이 공동 규제라는 게 업계를 만났을 때는 규제라는 표현보다는 공동 관리 방안 이렇게 이런 표현들이 저희 업계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그래도 위원회가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수용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회의가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막 가지 명칭 갖고 고민하다가 우리 지난 총리 보고 문서에 써있던 대로 그냥 썼거든요. 강학적으로는 이게 맞는 말인데 어때요? 행사할 때는 표현을 좀 바꿀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우리 부사장님. 네.
네, 안녕하세요. 류화영입니다.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개인정보 피해자로 20년 전부터 제 개인정보가 외부 유출이 많이 됐었는데요. 지금 뭐 어찌됐든 지금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상당히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참여하신 플랫폼들 전부 다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매달 바뀌고 있는 것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파트너사, 저희 파트너사 또는 판매하는 판매자가 쓰는 툴들도 계속 강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파악이나 취급, 그다음에 처리 위탁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결국에는 개인정보를 잘 보호해야지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공동체한다는 취지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러지 않으면은 결국 저희 소비자들이 피해자가 돼서 저희 플랫폼을 싫어하게 될 거라서 저희 모두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아까 이제 발표 슬라이드에서는 저희 사업자들이 자율로 참여하고 모니터링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본적인 뼈대는 좀 잡아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참여하는 플랫폼들이 모두 다 그 기준을 맞춰가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플랫폼의 다양성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양성을 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을 함구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저희 계속적으로 플랫폼 강화해서 저희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개인정보의 저희 플랫폼사들이 개인정보를 침해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악의적인 침해와 실수 침해 중에 사실은 대부분의 언론에서 다뤄지는 것은 이 후자거든요. 악의적인 침해는 상당히 이제 악의적으로 이용되고 피해가 큰데도 불구하고 플랫폼에서 이제 단순 우발적으로 이렇게 어떤 정보가 표출됐다거나 이랬을 때 그것만 좀 이렇게 다뤄지는 게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그걸 가지고 피싱하는 쪽에 저희가 에너지를 좀 쏟아부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악의적인 침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정부는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발표한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온라인 상에서의 개인정보 피해 예방 및 부재에 관한 방침을 지난주에 이제 국정현안 자문위원회 보고하고 저희가 발표를 했었는데 어쨌든 관계기관과 함께 소위 다크웹이라고 하는 영역에서의 어쨌든 불법적인 개인정보 거래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한 여러 가지 탐지행위, 그 다음에 또 삭제행위 등등을 좀 추진하기로 여러 가지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치 쫓기는 관계처럼 돼서 실질적으로 개인정보가 지속적으로 유출이 되고 그로 인해서 그게 또 쌓이고 그런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여전히 있고 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오늘 플랫폼 사업자분들한테 또 저희가 파악한 패스워드 아이디는 가급적이면 좀 고객들 것이라면 알려드리면 그걸 고객들한테 연락을 해서 좀 바꾸도록 저희가 어제 털린 정보서 찾기 이제 사이트를 오픈을 했습니다만 그건 이제 본인이 계속 확인하시는 거고 실제로는 해당 사이트에 가가지고 패스워드나 아이디를 바꾸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또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하고 모르고 그냥 해킹돼서 그냥 계속 거래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많은 패스워드 아이디를 관리하고 계시는 플랫폼 사업자분들이 예를 들면 그 과정을 조금 잘 관리를 해주시면 그로 인한 2,000페이지 사전에 바로 남겨할 수 있는 수단도 되리라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러한 것처럼 다양한 이렇게 서로 이렇게 협력할 분야들은 점점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부 쪽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홍 사장님. 가까운 커머스 선택입니다. 오늘 앞에서 말씀 다 주셔서 중복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고요. 어떤 한 플랫폼에서
피해는 다른 플랫폼도 똑같이 입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공동으로 대응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근데 아까 좀 말씀하셨는데 저도 여기 이 자리에 올 때까지 공동 규제의 의미가 그런 뜻을 담고 있다고 생각 못했는데 와서 보니까 굉장히 훌륭한 뜻을 담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이제 아마 공동 협력 방안이라고 하실지 공동 규제 방안 하실지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뭐 그런 용어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혼란을 주지 않도록 바꿀 여지가 있으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뭐 털린 정보 그 사이트 찾기 이런 그 개보이에 대한 되게 좋은 것 같고요. 그런 것도 플랫폼 사업자들이 많이 알려서 어느 한 플랫폼만 쓰는 게 아닌 것 같거든요. 요즘 고객들은 그 편의에 따라서 여러 플랫폼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지를 해서 그 고객들이 스스로 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그런 방법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우선 오늘 그 앞서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워낙 저희 이제 이 업계가 이 기술도 급변하고 있고 서비스도 급변하고 있고 또 업체마다 각각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이런 업계와 모든 스테이크홀더들이 참여해가지고 공동 규제 형식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다라고 저도 그 취지에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정 위원장님께서도 털린 정보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그 취지에 적극 공감을 하고 저희도 이제 기존부터 그런 다크웹에서 유통되는 정보들을 저희도 조회해서 말씀하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오고 있고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앞으로도 더 저희가 그 말씀하신 그런 보완할 부분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가 뭐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하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동 규제의 취지에 맞춰서 이것을 진행하면서 이제 각 업체마다 또 처한 환경이 다르고 서비스 인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충분히 고려해서 유연하고 또 모두가 적용 가능한 그런 좀 규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판매자의 수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업계 최초로 그 판매자 계정에 대한 이중 보안 그 장치도 도입을 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또 앞으로 해야 될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저희가 이런 뭐 업계 공동으로 뭐 정보, 개인정보 보호 협회 등과 같이 협업을 한다든가 좀 뭔가 효율적이면서도 거기 큰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같이 찾아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정의원님, 정의수 브리핑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원의 정의석입니다. 그 말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는 그냥 저희가 진행하면서 느꼈던 사항들 몇 가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최근에 이제 새로운 생산성 툴을 도입하려고 했는데 그 툴이 이제 클라우드 기반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뭐 특정 사를 거론할 수 없죠. 아무튼 클라우드 기반에 있는 그런 메일 솔루션을 도입한다라던가 했을 때 실제로 이제 저는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에도 뭔가 이슈가 될 줄은 모르고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직원들에 대한 뭔가 이 정보도 다 개인정보에 포함되더라고요. 저희가 또 전자결제 사업자다 보니까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굉장히 좋은 그런 뭐 회사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솔루션들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좀 애로사항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뭐 너무나 좋은 이제 논의의 자리고 이것들이 이제 실효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법이라는 게 사실은 최소한의 규제가 되면서 사실 이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뭐 좀 풀어줄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그런 뭐 정책 규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효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좀 한라인 같은 거를 설치해 주셔서 이미 뭐 이런 CPO들끼리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은 뭔가 좀 이런 것들을 유보하나적 할 때라던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플랫폼 사업자들이 아마 진행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좀 질의사항들이 있을 텐데 이것들이 빨리빨리 좀 반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게 돼야지 뭐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다 이커머스라는 게
대한민국에서 한국에서 굉장히 페네트레이션이 높은데 이게 우리끼리 내부에서의 또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해외에 이렇게 진출하고 나가는 데 있어서도 이런 개인정보 정보 그런 관리나 보호하는 것들이 한국에서의 이런 프랙티스들이 또 해외에 나갈 때도 저희의 또 경쟁력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실효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뭔가 뭐 기구가 될지 한단이 될지가 있으면 굉장히 좀 실효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 위원회 언제든지 뭐 상담이나 자문은 받으실 수 있고 저희도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된 그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소통을 저희 직원들하고 저희는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뭐 저희 법에 관한 또는 저희 위원회 결정 내에 관한 다양한 사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우리 이웃 대표도 말씀하셨지만 온라인 쇼핑 또는 이커머스와 관련된 요즘은 어쨌든 사업 자체가 국경이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나 EU GDPR 같은 적정성 결정의 경우에는 이제 EU 국민의 개인정보를 이제 동의 없이 국내로 이전해서 쓸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저희는 한 연말까지는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훨씬 더 탄탄한 이런 토대가 될 것 같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위원회가 그렇게 역할을 할 거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민찬태 부회장님께서도 한번 네, 개인정보에서 김찬태입니다. 이렇게 그 온라인 시장 개인정보 보호 이슈와 관련해서 이렇게 민영관이 한 가지 이렇게 머리만 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저는 고맙게 생각하고요. 사실 아시는 것처럼 그 오픈마켓이 통신중개업이라는 어떤 법률적 위치를 정하고 있어서 개인정보의 어떤 관리와 책임의 한계가 사실 일반 쇼핑몰하고는 아주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구받는 책임성은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희 협회는 그 역할에 걸맞게 오늘 논의된 여러 문제를 포함해서 플랫폼 사업자와 개인정보의 사이에서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일이 뭔지 한번 적극 찾아보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께서 말씀. 네, 저는 인터넷 진흥원 위원입니다. 사실 오늘 아까 공동규제 내용이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 원은 오늘 논의되고 있는 공동규제의 어떤 기술적 지원하고 이제 관련한 시장과 어떤 기술의 변화를 모니터링을 해서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아주 많은 도움을 드리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부 정책과 플랫폼 사업자 현실 사이에는 좀 괴리가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플랫폼에는 다양한 특성들이 있는데 그것을 잘 고려해서 반영해서 기술과 제도가 쫓아가야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사업자들이 이제 제안을 해주신 그런 분들이 보니까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GDPR에 대응해서 해외에 이제 우리 기업이 진출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역할을 얼마 전에 유럽 같으면 유럽 사무소를 개설을 했어요. 좀 더 열심히 홍보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중국의 또 개인정보법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어서 많은 기업들이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좀 그것도 좀 잘 알려지지 않는 측면에서 많이 홍보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것들이 이제 망분리와 관련한 그런 어떤 보안 체계를 좀 더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자원과 비용이 든다, 부담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 원은 좀 기술 전문 기관이기도 해서 망분리를 포함해서 좀 비용과 자원이 좀 덜 드는 이렇게 좀 굉장히 논리적 정교한 수학적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어떤 보안 기술을 솔루션을 만드는 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부와 함께요. 그럼 이제 아마 이번 공동규제 이게 출발점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좀 효율적이고 비용이 덜 드는 어떤 그런 보안에 대한 어떤 보호, 개인정보 보호와
가지고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고민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의원님 감사합니다. 조사장 추가하겠습니다. 예, 좀 간단하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대표님들께서 말씀 주신 망분이나 셀러툴 사업자 관련 사항은 앞으로 추가적으로 실무적인 협의를 통해서 현재 안에서 좀 더 구체화해서 그 시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강 대표님 말씀 주셨습니다만 사소한 실수로 유출 규모가 작고 피해가 미미한 경우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그간에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는 이런 기조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앞서 KT에서 엑시트라고 하는 한 줄을 쓰지 않아서 전국의 인터넷이 수시간 동안 마비됐다고 하는 점을 보면 사소한 실수라도 그게 국가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클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저희가 매년 1,000만 건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는 대단히 이제 어려운 상황에 지금 놓여 있다는 점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다시 한번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공동 규제가 됐건 우리 공 대표님이나 홍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공동협력 방안이 됐건 어쨌든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첫 번째 회의를 오늘 이커머스 대표님들을 모시고 지금 하게 됐고요. 아마도 그만큼 이커머스가 크게 좀 성장을 하고 있고 그럼으로써 그에 지금 수집 활용되고 있는 개인정보에 관한 국민적 관심도 아마 높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 위원회도 사실 출범한 지 이제 1년 정도 지금 지났습니다만 출범하고 난 다음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드린 소회는 조금 늦었으나 적기에 이 위원회가 출범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만큼 개인정보 활용이 늘어나면서 국민들 또는 이용자 또는 정부 입장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 보호하는 가운데 활용이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인식이 더욱더 커졌고 그 결과 저희 위원회도 출범하게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출범한 만큼 이런 공동 협력 또는 규제 방안을 통해서 업계랑 잘 협력을 하면서 현명한 방법, 소위 스마트한 방법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 저희 미션이라 생각을 하고 우리는 이제 때로는 이제 또 조사국에서 조사도 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이런 협력 방안 또는 공동 규제 방안을 통해서 상호 협력하는 파트너로서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 이제 도움을 주는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이제 아까 우리 잠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해외에도 사무소도 만들면서 다양한 외국 개인정보 보호법제는 국제적 규범성을 갖고 있는 게 특징이더라고요. 제가 와서보니까. 그래서 저희만 어떤 이런 규정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의미가 없습니다. 갈라파고스가 돼서는 안 되는 게 저희 개인정보 보호법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해외 법제와의 연관성이라든지 거의 데이터를 다루는 기업들은 사실은 국경이 큰 의미가 없을 정도로 요즘은 크게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한 도움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R&D 사업을 이제 내년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통해서 좀 어려운 개인정보 보호 이슈를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지 아니면 다양한 사업자분들이 조금 더 어명으로 쓰실 수 있는 그 개인정보 보호 기술은 없는지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또 개인 영상을 실시간으로 비식을 조치할 수 있는 기술이라든지 다양한 것들을 좀 저희가 좀 개발을 해서 이런 부분을 좀 보급도 하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특히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어서 저희가 이슈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직 발달 단계에 있는 아동 청소년의 개인정보는 조금 더
스페셜 케어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고민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일반 성인과는 달리. 다만 인터넷상에서는 거의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할까라는 것에 관한 고민을 조금 하고 있고요. 이제 이번에 개인정보보호법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국입법안으로 해서 국회 내에 놓고 좀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 그것이 된다고 하면 전송권뿐만이 아니라 자동화된 의사 결정에 대한 대응권, 그 다음에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 기계에 관한 근거 등 개인정보 처리 보호 법제에 있어서의 상당한 변화를 또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움직임도 저희 위원회가 어쨌든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여러 가지 환경 변화,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과정에서도 필요하시면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제 마무리 말씀으로 꼭 드리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